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제작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제작사의 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높이고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거래 계획 철회 소식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2.26% 하락하고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15%와 1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2018년 바이오 혁신 성장 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바이오 산업계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국내 유전자 치료제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 바이오 업종도 약재 앞에선 좀 무너진 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주도 업종도 힘이 좀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2287.6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59% 하락한 815.18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내려갑니다. 46,1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하면서 78,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2% 넘는 하락세로 75,2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하면서 1.83% 상승세로 94,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먼저 1교시 종목 핫5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종목 핫5 5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대호 AL이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금주의 핫5 종목으로 꼽힌 5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주에도 좀 분포도를 보니까 역시나 일단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와 한국유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먼저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이 5 종목에 대해서 금주에 종목 핫5로 선정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들 종목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종목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네이버와 한국유리 그리고 대호 AL까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인영 연구원이 이 세 종목에 대한 부분 추세와 그리고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네이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종목 핫5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적정 주가는 19만 4천 원, 오늘 종가는 73만 원, 여전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적정 주가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찍고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본 추세 역시도 현재 지금 연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며,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한 달 사이의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10만 7,300원. 비교값은 0.69, 약 3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딱 눈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뭔가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대호 AL입니다. 대호 AL 같은 경우 비교값은 4.52, 한 4배 이상 고평가 되어 있고, 이 종목 현재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봉수 선생님 전문가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어제까지 종가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 하락, 이렇게 코스피 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부분 적정 주가와 함께 현재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이버가 참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이 세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분석과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봉주 선생님, 이 세 종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네이버는 오늘 이슈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라인에 7,500억을 투자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회사죠. 7,500억을 투자했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이전에는 역시 액면 분할 그리고 실적 부진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역시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또 지수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 다양한 뉴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 종목은 종목 자체적으로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지수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상승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고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지수보다 약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꺾이면 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흐름은 역시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역시 수급이겠죠. 수급을 보면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또 특별히 기관이 다시 강력하게 매수해 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이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고점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 흐름과 비슷하죠.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요. 지수가 하락하다가 버티는 그런 흐름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흐름이고요. 고점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수는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길게는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또 가까운 시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마무리하고 꺾이는 흐름입니다. 고점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이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그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어차피 지수가 꺾인다고 하면 계속해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 자체가 기관의 수급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자, 기관이 1월 이후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같이 하락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기관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다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중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죠. 한국유리는 그 7월에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매입을 시작을 했죠. 보통주를 54,000원, 그 우선주는 41,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매수 가격을 더 높게 잡다 보니까는 주가가 조금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또 급등을 했죠. 지금 일단 공개 매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원했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 다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97%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97% 정도면 충분한 그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95% 이상이 되면 상장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 측에서 계속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상장 폐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일단 상장 폐지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분의 특수관계자라든지 대표이사 최대주주가 95% 이상 확보한 이후에 상장 폐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의를 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매매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7일간 정리 매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리매매 절차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 기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가 완전히 되고 나면은 이제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매입을 해줘야만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도박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기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오AL입니다. 대오AL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죠.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심사,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매매가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 이 대오AL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악재가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우AL은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거래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가 재개됐을 때 그 경협주들이 엄청나게 뭐 폭등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흐름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는 테마주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더 강하게 갈 그런 모멘텀이 특별히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현재 상태는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좋거나 또 재무구조가 튼튼하거나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이슈로 가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냥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안한 그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가 재개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회사가 회계를 잘못한 걸 그대로 계상을 해서 자본을 과대 계상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만은 상장 폐지가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관망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 종목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네이버와 그리고 한국유리, 그리고 지금은 좀 거래가 정지된 대우AL까지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대우AL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때에도 그때 좀 매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과 신라젠이 남아있는데 역시나 이번 한 주는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또 눈에 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안에서 상승률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컸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검색 상위권에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이제 1,600원, 비교값은 6.53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를 보면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단기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적정 주가 비교값은 8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 8월 초 이제 7월 말이죠. 7월 말에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반등을 또 보여왔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지수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기 추세는 하락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신라젠도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과 신라젠에 대한 분석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답게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분석과 그리고 전망도 함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일단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은 분석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다양한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어쨌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이틀 동안 꽤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슈가 없었지만은 이전에는 악재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그런 종목이죠. 어쨌든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고점 매도를 시도를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발생했던 기업이죠. 이 종목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1차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라정찬 회장이 구속되면서 2차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 이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마 자연스럽게 하락은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심하게 좀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슈로 그동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악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기에 어떤 그 흐름이 나오더라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다시 한번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에 대한 중국 임상 3상 환자를 등록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8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십시오. 단기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을 굳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뭐 확실한 눌림목을 준다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임상 환자를 뭐 중국에서 그 임상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닙니다. 글로벌 임상 시험에 다른 16개국 정도는 환자가 등록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처음 등록이 됐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특별한 뭐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젠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했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뭐 10,000원도 안 되던 가격이 네이처셀이네요. 신라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0,000원도 안 되던 가격이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중요한 건 고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못 뚫고 결국은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갑자기 급등을 해서 다시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도 현재 주가를 그 이전의 고점을 넘어설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신라젠과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종목 핫5 시간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STS의 활용입니다. 더욱더 나날이 이 부분들 많이들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역배열인 상태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막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을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종목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응용을 하면 되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인터파크 홀딩스, 뭐 예스24 이제 이런 종목들이 후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 이제 역배열이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었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배열인 상태에서 8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그리고 뭐 인터파크 홀딩스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과연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추세를 좀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추세뿐만 아니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또 속해 있는지 그 추세도 같이 살펴보고 평택촌은 적정 주가는 이제 필수적으로 같이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나 이슈, 그리고 특히 이제 월말이나 분기 말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관의 레포트도 같이 참고를 해서 내가 이 저점에서 들어간 이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테마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는 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뉴스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5일하고 20거래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5일이라는 거는 일주일이고 20거래일은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과 한 달 동안에 이제 메이저 수급,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종목을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짧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응용을 해보자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종목을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시장의 구분, 또 추세, 또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에 따른 추세, 또한 뉴스나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종목이 더 끌고 가도 되겠다. 아니다. 손절 기준을 짧게 잡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 검색식 같은 경우는 역배열입니다. 즉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반짝 반등이 나오는 거를 포착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절 기준은 짧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손절 기준을 짧게 잡자라는 거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을 했다가 만약에 5일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장중이라도 이 흐름이 이제 더 이상 끊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짧게 이제 뭐 본전이 됐건 아니면은 1%라도 짧은 이제 수익 매도를 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비교표에서 실적이 현재 지금 뭐 부진이 됐다 아니면 실적이 감소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제 레포트가 계속 나올 때 턴 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은 이제 크게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주목을 해보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이 된다, 성장성이 기대된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또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수급까지 같이 부진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외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는데 영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매매 방법까지도 우리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업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제 예시를 제가 들어 보이면은 광명전기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북 송전 관련된 테마주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5일선 역배열 상태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9월 4일 기준인데요. 그리고 이때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5일선과 21선을 이제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이제 9월 3일 월요일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과 21선 사이에 위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역배열이면서 5일선과 21선 사이에 양봉이 나오는 그 기준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테마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오지 않으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도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정리가 된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짧은 호흡으로 가져갈지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물망 차트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를 활용한 종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검색식을 좀 응용을 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하셔서 아주 손쉽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질문들 많이 접수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116님의 질문이고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한 추세 확인할게요.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적정 주가 33,700원, 오늘 종가 34,150원, 비교가 0.78, 소폭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런데 추세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최근 이제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21선과 61선을 모두 뚫은 그런 상승 추세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여전히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중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학점도 알아보도록 하죠. 봉투 선생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학점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전략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20%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정말 중국에서 전면 개방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면세점주들보다는 좀 흐름이 약하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일단 할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대응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C를 드린 상황이고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는 뭐 이 정도면 가능하죠.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뭐 충분히 가격적으로 눌림목이고 가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에서 하락하면 손절을 짧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홀딩하셔서 마이너스 23%까지 하락했습니다. 기준 없이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C를 드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 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본전에 정리하는 게 맞죠. 20% 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짧게 손절을 하자니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단기의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20% 정도까지 하락한다고 그러면 저점을 다시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갤러리의 타임월드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면세점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학점에 대해서는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의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끝자리 6840님의 질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가 116,658원에 비중은 21.9%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적정 주가 34,400원, 비교값은 3.01, 약 3배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일단 추세적으로도 긴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다만 문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120일선 근처까지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그래서 단기 추세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대응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먼저 학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점은 F고요. 전략은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20%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셨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6,658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위에서 매수하고 짧게 또 아래에서 매수하고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격 매수라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이 벌써 그 상장 이후에 100% 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점 부분에서 추격 매수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게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15% 손절하자니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예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매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F확정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혹은 손절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나면서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 오늘은 좀 혼조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전일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위주로 1% 넘게 강하게 빠진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 시각 개장은 혼조세로 출발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속보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까요? 끝자리 3717님의 질문입니다. 해말 오푸드 서비스를 매수가 2,508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추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적정 주가 1,300원, 비교값은 2.13,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1선과 61선이 간격이 좁아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상승 추세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121선을 제가 이제 라인을 그어놨는데 라인 정도까지 이제 또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부분 평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봉준 선생님. 네, 학점은 C고요. 전략은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 정도 상승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던지기는 좀 억울하죠.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면서 흐름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면 20% 이상 더 끌고 가보시고요. 아니면은 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10%로 정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본전 오면 보통 본전 매도하라고 하는데 본전 가격이 조금 아쉬운 가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508원이죠. 일단 매수가가 여기인데요. 실어드린 게 이제 매수가가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120선 이하에 매수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좀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일단 실을 드렸고요. 대응도 조금 아쉽긴 하죠. 사실 위에서 좀 적당히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본전에 매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기술적으로 120선 아래까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더 하락해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오면은 이때는 흐름이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전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상황 봐서 매도를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C약점 확인이 됐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에 대한 대응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보죠. 끝자리 7630님의 질문입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가 28,000원에 비중은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학주인데요. 먼저 추세와 적정주가 확인해보자. 네, 하나케미칼 적정 주가는 45,400원, 비교값은 0.43,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기 추세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 이제 연달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은 장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정 주가가 45,400원에 지금 추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학점도 확인해 볼까요? 봉추 선생님. 네, 학점은 C고요. 반등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5%,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죠. 반등이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00원이죠. 매수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 정도면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점 이후에 중간에 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때 상황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수와 함께 흘러내렸을 때는 손절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 못 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3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인데 굳이 홀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종목 자체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 반등이라도 나와준다고 하면은 15% 정도 짧게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저점 이탈하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함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부터 전달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stocks little changed at the open amid the lingering trade fears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에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소폭의 좀 상승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6%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 상승하면서 그 하락분을 좀 상쇄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요, 미국 경제를 부양했지만 이 무역 갈등으로 세계 다른 지역을 억누르고 있다는 외신 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흥국 시장에 광범위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신흥국 시장 불안이 또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전 세계와 또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나프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과 캐나다가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괜찮지만 캐나다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우리를 공정히 대우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를 며칠 내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알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는 매우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터키 리라화로 시작된 이머징 마켓 통화 위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인도 루피와 그리고 남아공의 랜드화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흥국 시장 불안에 유럽 증시도 하락 지금 출발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중국 증시도 오늘 마감 상황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hina stocks fall as investors fear more tariff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무역 tariff 관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이런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47% 하락해서 2691.59에 마감을 했고요. 또 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7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선전종합지수도 전장 대비 0.72% 내려서 1431.86에 거래를 마쳤고요. 항생지수죠. 네, 홍콩. 네, 전장 대비 0.99% 하락해서 26,974.82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27,000선 아래로 내려섰고요. H지수도 역시 0.63% 내려서 1578.58에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투자자들은요, 네, 미국의 이런 증시가 호황세고 또 기업 실적도 계속 호재로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외신 쪽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요, Private Sector Jobs in August에서 8월 민간 고용이 16만 3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집계 전망치는요, 사실 시장에서는 19만 명 예상을 했는데 월가 예상을 좀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3천 명을 먼저 기록을 하면서 월가 예상치 하회했는데요. 49년 이래로 지금 9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보다는 1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적합한 인력을 좀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생산성이 2.9%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고 또 3년 내 가장 좋았다는 소식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외신 글로벌 시황센터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변함없는 신뢰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함께 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화답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에서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요, 김 위원장이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인도를 방문 중인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약속을 충족하려면 할 일이 여전히 지금 북한에 관련해서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발언,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이런 트위터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선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혼조세로 출발한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고용지수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됐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일단 우리 시장 내일장 금요일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한국 시장 자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 좀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장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정상적이라면은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확인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버텨준다면 코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코스닥도 같이 최근에 한 이틀 정도 흐름처럼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소한 2250선을 버티는지 그 흐름을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상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코스닥은 또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계속해서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는 코스닥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전망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